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역사 교육관의 그 요소 중에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에 대한 견해에 관련된 내용도 강독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03페이지 펴보세요. 자, 103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역사인식과 밀접한 관련 있는 문제지만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에 대한 견해도 역사 교육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보느냐 또는 문학처럼 그 창조적 성격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수업이 달라진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지금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수업 방법이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처럼 창조적 성격을 본다는 그 수업 방법이 요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내용을 보면, 자, 역사를 객관적 사실을 보는 교사는 역사 지식의 습득과 체계적 파악을 중시 여긴다. 대체로 교과서나 권위 있는 자료에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자신의 설명으로 학생들의 역사를 이해시키려고 한다. 자, 이때 자료는 대부분 사료를 이용하고 자료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이 인식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역사학습 기능으로 자료 분석과 해석 능력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사료 분석 비판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역사 문학처럼 이제 창조적 성격을 이제 보는 거는 뭐냐? 역사의 사실 문학적 성격에 주목하는 교사는 흥미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역사상을 구성하는데 있는 걸 강조한다. 같은 역사적 사실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달리 서술할 수 있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 읽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중시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그 관련된 밑에 있는 이제 내용도 있는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인지의 특성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게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 역사 교육관,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 학생에 대한 이해예요. 학생 이해. 그래서 이제 그 세 개를 합쳐서 인지적 구성 특성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볼게요. 자, 수업은 학생을 대상화한다. 교사는 학생을 고려해야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따라서 그 학생의 성격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교사의 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사실을 해석하고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떤 것들인가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교사는 수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파악한다. 여기에서는 그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필요를 문제나 필요를 느끼는 것, 그 지적인 결함이나 어려움들이 포함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인지적 정의적 특성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라고 이제 있죠. 두 가지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죠. 자신이 파악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요. 그 교사는 수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자, 학생들에게 맞게 자료의 내용을 선택하거나 재조직하며 교수 학습 활동을 구상한다. 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예시를 하거나 새로운 유출을 한다. 네, 교수 학습 방법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적절한 문제와 사례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역사 이해 수준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그 역사 이해 수준과 역사에 대한 관심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21년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21년 기출 예문에. 자, 역사 수업에 관련된 학생의 특성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역사 이해 수준, 그리고 역사에 대한 관심,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학생들의 특성을 교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이 달라진다. 자, 여기 이제 역사 이해 수준 관련된 내용 보면 학생들 역사 이해 수준을 인지 발달 수준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 이해 단계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지 발달 단계는 이제 뼈아제 인원이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 이해 단계는 여기 이제 뼈아제 인원과 관련 없이 역사 지식이 얼마나 많이 알고 적게 알았다. 그러니까 그 뼈아제 인원을 거부하는 그런 관점이 반영된 거죠.
자, 삐아제의 이론을 반영한 걸 보면, 자, 인지 발달 그 수준으로 볼 때 교사는 학생 수준에 적합한 역사 사실이나 개념 선정을 먼저 심쓰고요. 자, 이에 반해 이쪽 역사 이해 단계에 그볼 경우에는 역사 수업 내용의 체계와 계열에 있다. 내용을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어, 역사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나 관심은 두 가지 관심에서 볼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는 인지 발달했던 일정 연령에 따른 특성을 보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학생의 관심이 달라진 관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역사 이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흥미와 관심도도 인지 발달 이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 이해 단계와 인지 발달에 반대된 이론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인지 발달에 따른 일정 연령에 따른 특성을 보는 관점은 여기 전자의 관점에 접근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흥미나 관심에 주목하여 수업을 계획한다. 그 다음에 후자의 관점. 여기 이제 그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학생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후자의 관점에 접근할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개인이나 집단의 친숙한 역사의 사실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학생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해서 그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에 대한 이해가 이제 첫 번째가 인지의 정의적 특성, 그 다음에 역사 이해 수준과 역사에 대한 관심까지 지금 얘기했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더 고려한다고 했죠. 이게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내용 구성문에서 역사 교과의 구조와 학생의 이해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하느냐. 예, 선호의 문제죠. 역사 교과의 구조를 우선시하느냐, 학생에 대한 이해를 더 우선시하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인식들은 이 교사의 교수 방식에 따라서 연결되죠. 그래서 역사 교과의 구조를 더 우선시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는 이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을 선호하고요. 자, 이런 성향의 교사는 교과의 구조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교과의 구조를 중시하는 교사는 교과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체계, 논리적 계열성 같은 것들을 이제 하죠. 이런 이제 수학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리고 이렇듯 교과 수업의 계획할 때 논리적 계열성을 염두에 두는 교사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수업을 전개한다. 다만 실제 수업 전개는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교과의 구조를 중시하는 역사 수업도 역사를 알아가는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하더라도 과연 역사가 수학처럼 명확한 논리적 계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문제야. 왜냐하면 역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죠. 수학이야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면 곱하기 나누기 알고 곱하기 나누기 알면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선행 단계를 모르면 후행 단계를 진행할 수 없죠. 근데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열성 확보가 힘들어. 수학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논리적 계열성 가지고 이제 확보를 못하니까, 이제 계열성 확보를 학급별로, 학교급별로 계열성 확보잖아요. 그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사 교과의 구조 특징으로 흔히 역사의 사실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다른 시간적 계열성을 언급하고 있다. 어, 그러나 시대 순이 아니라 주제별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때로는 현대에 거슬러 올라온 연년대계 방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신숙한 사건을 매개로 역사의 사실을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계열성 확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 계열성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주제별이나 연년대 수나 신숙한 사건을 매개로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남색책 관련된 내용과 연결시키면 지금 뭐 중학교는 정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이런 식으로 내용 조직을 할 수 있죠. 학교급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반대로 학생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제 내용 구조보다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가 수업의 틀을 짜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다고 해보자. 자, 이런 생각을 가진 교사는 직관적인 것들 경험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반응에 좀 더 신경을 쓴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거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먼저 고려한다. 자, 그렇지만 역사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더 어렵고 더 어려운 내용이 더 쉬운 줄 명백하지 않고
학생들의 흥미 여부가 내용보다 수업 활동에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관점도 역사 수업에 그대로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죠. 한계점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이제 네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사 관점이나 교육과정의 지식 그리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역사교육관이나 교재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업 활동은 역사 내용이나 역사 교육관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뭐 역사 교육관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반대로 수업 전략에 따라 또 수업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교과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병용된 것이며 교과 내용 지식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수업 내용을 이미 역사 구조를 보는 관점, 학생에 대한 이해 학습적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뭐 등등 해서 역사 교육관이나 교재 그리고 수업 그 전략의 선택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서 크게 네 가지가 이제 역사 학습을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거 있죠. 자, 인지적 특성 구성 요소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역사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쳐요. 재구성. 음.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재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그 20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20년 기출. 여기 20년으로 돼 있는데. 네. 20년 기출문제에 나왔다. 그래서 역사교사 인지적 특성에 갖고 전문성 확보 관련된 내용이 여기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역사 국가에 대한 지식, 역사 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재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수업 과정이나 조건을 체계하는 것을 수업 모형 또는 교수 모형이 한다. 대신 모형 그대로 수업에 전개된 경우는 별로 없고 많은 요인들이 실제 수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사도 이제 수업을 계획하는데 모형 절차보다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사의 수업 계획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수업 모형과 구분해 수업 설계도 한다. 자,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21년인데 왜 계속 21년이라고 적어놨지? 내가? 네. 20년 기출문제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예전에 하면 저 주관식 기출문제에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수업 설계. 그래서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모형이라는 것은 그 주로 역사학자들, 역사 교육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어떤 어, 이론적으로 만든 게 이 수업 모형이죠. 그래서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수업 설계라는 거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실에 적용하게 만든 게 수업 설계 부분이야. 어. 그래서 수업 설계에 관련된 그 내용은 그 당시 이용호 교수님이 교시의 대화 구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수업 설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연구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수업 설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수업 설계 기초는 주제나 단원, 나가서 학기나 학년의 교수 요목의 전체 틀을 결정한 것이다. 자, 교사는 수업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 자, 여기에는 그 적용하는 역사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주요 문제,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주요 문제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역사인식을 길러주느냐,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하느냐, 무엇을 구제로 하느냐, 어떤 수업을 활동하느냐 등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한 중학교 역사의 정치적 그 조선 정치 특강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거 뭐 예문은 기니까 각각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 설계 내용이 있어요. 예, 교수 요목이고 요거에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업 설계 있는데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이게 그 예문 자체가 약간 번영해서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20년 기출문제에 이 조선 성리학 수용과 정착이라는 말로 이 수업 설계 내용이 요게 이제 약간 번영해서 시험 문제 예문이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주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 내용을 그냥 씌워놓은 게 아니죠. 여기 수업 설계 내용을 보면
그게 반영된 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나 학생에 대한 이해 등등등을 고려해서 수업 내용을 이렇게 수업 소비를 통해서 재조직을 하는 거죠. 재조직. 음. 요걸 이제 핵심 키워드로 해갖고 보셔야 돼요. 수업 내용을 재조직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재조직, 그러니까 재구성을 한 거죠. 자, 그럼 보면 특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 앞에 수업 내용이 교과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역사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그리고 내용 지식, 교사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역사교과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기출문제에 나오거든요.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 용어를 전문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재구성 꼭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싣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역사관과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20년 기출문제에 언급됐고요. 자, 이 교수 요목은 교사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다. 교사는 자신의 관점에 입각해서 조선시대 정치사를 통치자와 그들의 통치 이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권력 집단의 성격과 그들의 이념, 정치를 통해서 그 이념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정치 세력의 반응을 다르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수업 시별로 어떤 내용을 학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에는 조선 정치사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들어가 있다. 자, 정치사에 대한 교사의 관점이 수업의 전체적인 얼개를 만들었다면 교사의 내용 지식은 얼개에 살을 붙이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역사 수업에서 내용 선정과 조직의 토대가 되는 것은 교과서이다. 그래서 교과서를 하나의 자료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오래지만 이게 이제 무슨 교과서를 도구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수업에서는 교과서를 도구적으로 접근해서 뭐 하나의 수업 자료로 생각하는 교사는 없죠.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수업할 때 교과서 위주로 하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 안 내고 다른 데서 내고 제가 수업 강의 시간에 어 내면 항상 그 뭐랄까 민원이 들어와. 민원이.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갖고 고생한 적 있어. 제 시험도 보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교과서 문장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만들 때 좀 약간 서로 융합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게 낫지. 이렇게 자기 설명이나 그다음에 다른 자료를 끌어다가 문제를 내버리면 애들이 그 수업 시간 정해놓고는 안 배웠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과서 중심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부분 수업은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다. 자, 이단 형상은 교과서 내용이 사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팩- 그렇지만 수업 내용이 교과서 내용을 그 자체가 아니라 교사들의 내용을 재구성한 거죠. 그 교과서를. 그걸 이제 뭐라 하면 이제 수업 내용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죠. 자, 그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된 내용은 그 첫 걸음의 1장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 들어와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는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어, 교사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척구동 관련된 강의 때 그 얘기했으니까 한번 그 강의 내용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하에서 수업 내용 재구성에는 교사의 인지적 특성, 앞에서 언급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인지적 특성이 이제 반영되는 게 뭐냐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됐던 거는 좀 앞에 부분인데 그 수업 설계에서나 이런 것들이 인지적 특성이 이제 반영됐다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인지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또 뭐냐면 교과서 수업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실제 수업 내용이죠. 예, 교과서나 그래서 교과서관이나 뭐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인지적 그 특성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 자, 역사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교과서를 순서와 내용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교과서 내용과 순서를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옆에 수업 계획과 연결시켜서 실제 이제 수업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인지적 특성이 또 반영되는데, 그 교과서를 어떻게 다루냐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인지적 특성에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대체 교과서 순서와 내용을 따는 것이다. 꼭 요가 관련된 내용인데 대개 이 교과서의 순서와 내용을 따는 것은 절대주의 교과서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많은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 내용의 순서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수업 내용이 전환되며 교과서의 자료가 수업에 이용된다. 자, 이런 방식으로 수업에 전개된 교사는 역사 교과서가 객관적 상식을 담고 있으며 역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과거의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믿는다. 자, 역사를 아는 것은 사실 기억하거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들을 효과적으로 기억을 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 방식에 관심을 쏟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 교사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반드시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입시 등으로 인한 부담감이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을 일일이 다르게 만든다. 자, 이와 같이 수업에서 교사의 역사, 교사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역사 교육까지 많이 게재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인지적 특성이 많이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과 순서를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한다. 재구성이 됐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1보다는 2번이 인지적 특성이 많이 반영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면 교과서 내용을 수업을 하더라도 약간의 역사적 사실을 덧붙이게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교과 내용 지식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인지적 특성이 반영되죠. 그래서 교사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속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례 연구가 쭉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게 뭐 또 읽기까지 좀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앞에서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자기나름의 체계적으로 구성한 건데 이 안에서도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요. 일부만 재구성한 거.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재구성이에요. 예. 자, 이거는 완전히 더 인지적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수업에서는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 훨씬 강하게 반영된다. 자, 교사의 시각에 본다면 교과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각이 있기 때문이다. 자, 수업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업하기보다는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교과서의 어떤 측면이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할지는 교사의 역사관이나 역사교육관이 따라 달라진다. 인지적 특성이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자신의 역사 인식에 따라 수업 내용을 정리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고요. 표현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사료나 멀티미디어 자료 등 교과서 위에 다른 자료를 활용하게 한다. 자, 이 경우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 내용을 만들고 사료나 시각 자료 등 여러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기 마련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지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실제 수업에서 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인식 또한 역사적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인식은 역사 자료에 대한 교과서 그 교부사의 관점과도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사의 인지적 특성에 반영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교사의 관점도 인지적 특성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사료를 읽으면서 거기에 서술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심을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 내용에 있는데 치중할 수 있다. 자, 자료에 대한 이단 차이는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따지는 반면 비역사적 전공자의 경우 서로 모순돼 보이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이제 모순돼 보이는 내용이라도 사실 믿고 이 사실의 상호 연관적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모순되더라도 그냥 교과서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든 억지로 연결해서 이제 이해하려고 한다 그거죠. 자, 그다음에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또 뭐냐면 미치는 것들 중에 네 번째를 볼게요.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아이디어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건가, 어떤 방법 이런 걸 아이디어라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볼게요.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 앞에 사례를 봤듯이
대부분 교사들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시켰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 아이디어가 수업 내용의 기본 틀이 된다. 자, 아이디어는 핵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역사성에 대한 이해일 수 있다. 때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에 효과적인 자율선택하고 학습 활동을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이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역사 사실 외에 다른 내용이 포함되기도 마련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핵심적 개념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석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요것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도 될 수 있고 뭔가 어글 끌 수 있는 이제 뭐 에피소드도 될 수도 있고 등등을 해갖고 수업 내용을 조직을 하죠.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업을 내용을 조직하고 그다음 어떤 사례를 이용하고 어근을 끌 것인가. 자, 이런 것도 교사의 인재 특성이 이제 반영된 것이다. 수업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 수업 내용이 재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관련된 사료가 여기 이제 그 3-2번 내용이 있어요. 관련된 이제 연구 사례죠. 예. 그래서 요거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좀 길지만. 자, 원간석기의 이제 고조사의 변화에 대한 단어는 중학교 교사 수업 국사 수업이다. 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아이디어는, 자, 이 아이디어는 보면 고려사회에서 몽골 풍습이 유행했으며 그 일부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 어딘데 뭐와 관련된 거야? 예. 여기 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 어, 역사 형성에 대한 이해? 요 정도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자, 먼저 교사는 고려가 정치 사회적으로 몽고의 간섭을 받았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100년 이상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호 교류라는 문화 전파와 접변이 일어났음을 주지한다. 그리고 조온, 족두리 같은 몽고식 의복과 변발, 신부의 얼굴 찍는 연지, 그 다음에 그 장사치처럼 치자가 붙은 것을 이제 말이나 왕의 밥을 뜻한 수사, 몽고시 말을 그대로 사례로 제시한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치사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에는 고려사에서 몽골 풍습이 유행했던 사실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3-2번 수업에서 이제 교사는 원간석기 때 고려사의 변화 가운데 몽고풍의 유행에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제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게 어, 요거 고려사회가 몽골 풍수에 영향했다는 내용이 지금 현행 교과서에 나와요. 예. 상당수의 여러 종류의 교과서에 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국정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연구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 여기 보면 2002년도 12월 달이죠. 이거 되게 오래전 얘기네. 예. 22년 전 얘기인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 교사는 원간석기 교사의 변화 가운데 몽골풍 유행이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몽골풍의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의 고조사의 변화를 이해시키려 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전해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그 학생의 머릿속에 가급적 확실히 새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어 이제 교사는 뭐 친원색을 선정하여 고려 후기 때 지배계층의 일부가 되기도 하나, 자, 성리학의 도입은 고려사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커다란 사건이었다는 아이디어도 사를 들거나 보충 설명을 통해 학생들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수업의 내용의 재구성에서 교사의 인지적 특성에 이제 미친 영향 5번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뭐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교과서 내용을 수업 내용을 어떻게 변형시킬지 수업 내용의 재구성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숙달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교과 지식의 숙달 정도는 교사의 수업 내용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교과 내용을 숙달되어 있을수록 교사는 적절한 병행 기법을 사용한다. 충분한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교과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수업 내용을 변형시키며 교과 구조에 대해 알맞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상구의 발전과 중앙 집권화해서 뭐 고구려 다는 이제 국사 수업 관련된 예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교사는 컴퓨터와 이제 프로젝트 TV를 통해서
모형처럼과 수업도를 비롯한 고급 역할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프로젝션 TV를 통해서 그렇죠? 제가 발음 잘못한 것 같아. 자, 벽화 내용에 나타난 상호적인 모습을 고구려가 강력한 군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이어 강개토 왕비의 그 사진을 보여주며 이 비를 세운 이유, 비의 내용과 그것을 통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강개토 대왕비의 내용에서 고구려와 신라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추론하고 이어 겨, 경주 호우천에 발견된 그들의 강개토 대왕의 글자가 새겨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함으로써 강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당시 고구려가 신라에 강한 영향을 행사했음을 학생들이 다시 확인시켜준다. 자, 여기 3-3번 이제 그 수업에서는 교사가 정치사를 다루는 문화유적이라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볼 때 역사 수업에서 예술품이나 유적은 단지 미적 감상의 대상뿐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를 알 수 있는 자료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벽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그 문자 사료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내용들, 복식 스타일이나 그 당시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냐. 1차 사료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한 교사는 고군벽화의 내용이 고구려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사실과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자료를 선택하고 설명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내용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이 교사의 내용 지식, 그 내용 지식은 어디에 속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인지의 특성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업에서 이제 교사의 내용 지식은 역사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수업에 적절히 도입되고 있다. 교사는 풍부한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적절한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충분한 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사는 교과 구조보다는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내용을 선정하거나 다른 자료의 어, 내용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이 경우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형태는 교과서 내용을 별다른 변형 없이 수업 내용을 하는 것이다. 그냥 교과서 내용을 정리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대개 이런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이냐면 비전공자들, 그러니까 상시 과목 교사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중학교에 가보시면 이제 상시 과목들이 많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교사들이 많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지리와 일반 사회를 전공한 교사들이 그 중학교 사회 수업 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이제 각각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6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역사 수업에서 교사의 인지적 구성에 미치는 6번째 내용이 보면 이 교재 선택과 관련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재구성,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이 교재 선택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수업 내용도 이제 재구성될 수 있잖아요.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교재 선택도 수업 내용 재구성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절차이다. 교재 선택에서 교재관과 함께 교재관 관련된 전공식. 이거 다 이제 인지적 특성이죠. 작용한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냐? 교재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이야기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 교재를 선호한다. 그래서 서가나 인물, 일화 같은 소재를 수업 자료에 자주 사용하며 열전이나 문집, 그 야담류 같은 그 뭐냐면 자료를 어, 그 선호한다. 그래서 교재에 담긴 내용의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형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역사 자료가 이야기 형태에 되어 있다고 믿는 교사들은 수업 시간 종종 서가 같은 이야기를 그 자주 사용하거나 직접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런 이제 뭐냐면 흥미 중심의 이제 뭐냐면 교재를 선택할 경우에 교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 자료 이용하더라도 학생들 자료 그냥 스쳐 있거나 거기에 바람에 있거나 읽어 나가거나 읽어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서브 테스트를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테스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그런 의도를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성계하고 이방원의 갈등 사항을 뭐냐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항차산을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항차사. 그래서 애들이 이걸 잘하게 재밌게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뭘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걸 보면 일단 이게 야사죠. 항차사는 이게 정사 아니에요. 연료식 기수에 이제 적혀 있는 야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적 역사적 사실은 아닌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이제 그 당시 이성계 행보가 그 당시 이제 조사이난 있죠. 조사이난. 그 하원 지역에 조사이난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이 조사이난과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개입해 있는가, 뭐 이런 어 밑에 있는 이제 숨겨져 있는 서브 텍스트 배경적 지식을 뭐냐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올바른 역사 인식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치중한 교사는 그 주로 이제 이런 에피소드보다는 사회나 시대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선호한다. 따라서 정사조의 문헌 사료를 수업에서 자료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인물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사회적 사항과 연결시켜서 더욱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 사회적 사항이라는 것은 현재의 그 상황도 될 수 있고 뭐 과거의 배경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교재를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그 당시 이제 인적 특성에 따른 수업 내용에 대한 재구성에 미치는 영향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역사 수업에서 교수 학습 활동에 미친 영향 이렇게 있는데, 자, 앞에서는 이제 주로 그 인지적 특성이 그 역사 수업의 내용의 재구성을 미친 영향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근데 여기 역사 수업의 교수 학습 활동이잖아요. 교수는 이제 역사 학습에 이제 대한 인지적 특성이 들어가 있죠. 그 교사의 학습 활동에는 뭐 해야 되는가? 학습에 학생에 대한 이해가 있어.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교사와 학생 측면에서 같이 이제 고려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구분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볼게요. 자, 내용을 재구성하는데 교사의 내용 지식과 그다음에 역사교육관이 주로 반영됐다면 교수학습 활동의 설계는 교육관 및 역사교육관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 자, 앞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인지의 특성이죠. 이거 외에도 학생의 이해가 이제 플러스된 거야. 이 교수학습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자, 교수학습 활동의 구상은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는 지식의 제시자, 학생은 지식의 수용자라고 보는 관점을 가진 교사는 학생의 학습 활동보다는 교사의 그 수업 활동 위주로 수업을 구성한다. 자, 학생의 활동보다는 역사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은 교사의 지식 중심 교육관에 비롯된다. 자, 지식 중심의 교육관을 가진 교사일수록 학생의 성취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학생의 성취도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낮은 교사일수록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보다 교사 위주의 수업 활동을 고려한다. 그래서 성취도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아니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기대감이 낮은 교사일수록 학생의 상호작용보다는 교사 위주의 수업을 활동. 얘들은 원래 모르니까 이제 체계적인 수업을 제시해서 성취도를 올려놓는 게 이렇게 있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이제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교사의 특성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교사가 주도하는 방향을 수업 설계하더라도 학생 활동의 수업 프로그램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잠깐만요. 두 번째가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교사 학습 활동 구성에서 이제 그 있는데 교사의 지식 제시자, 학생의 지식 수용자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반적인 특징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앞에서 이제 교사 중심이고 뭐냐면 수업 중심의 어떤 이제 거지만 지식의 제시자로서 교사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활동을 좀 중요시 여기는 교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첨부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식 수업 관련된 내용도 이제 있는데 보면 교사가 주도한 방향으로 수업 설계하다도 학생 활동 수업 방식,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자, 가장 전형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을 익힌 설명식 수업인데, 자, 교사가 설명의 기능과 학생 활동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사 활동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설명식 수업에서 이제 하도 교사 주도지만
교사가 이제 지식의 제시자지만 나름대로 뭐 학생을 어떻게 이제 활동을 그 좀 약간 고려하는 그런 케이스는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사가 어떤 방식을 설명하고 역사적 이슈를 끌어들이고 이를 학생들이 사고와 관련시키기에 대한 수업의 성격은 달라진다. 교사가 역사 사실을 전달하는데 치중해서 설명한다면 학생이 지식의 수용자가 될 것이다. 교사는 자신의 설명을 통해 역사적 이슈를 가지는 의미나 관련성을 드러내면서 학생들의 과거를 해석적으로 이해하게끔 뒷받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교사의 이제 설명은 학생들의 사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구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 방식으로 이야기 형태로 이제 뭐냐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한 경우 교사는 효율적인 학습 기법을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역사 이해에서로서 이야기 역할을 학생들이 인식시키게 된다. 자, 이야기 방식의 선택은 역사의 효과적인 표현과 전달 수단을 이야기한다는 교사의 역사관이 나온다. 자, 교사는 이야기를 통해 사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된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시키며 나가서 이야기의 역사의 적절한 표현 수단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자, 설명식 또 수업하되 학생들이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 교수 학습 활동의 발문과 응답, 그러니까 질문 학습 관련된 내용이죠. 이걸 이제 이용하는 교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답학습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내용들 좀 보면 교사의 질문은 학생이 특정한 지식을 가질 걸 요구한다. 교사는 질문을 통해 수업 사항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조종하는 경- 조종하는 것이다. 교사가 정답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 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통제의 목적으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답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자유응답적 질문을 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수연적 질문이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 발산적 질문을 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산, 발산적 질문이란다. 제가 써놓고도 이상한 학산적 질문이죠. 학산적 질문. 자, 학산적 질문을 이제 할 경우에 학생들은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해요. 교사와 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교사는 더 이상 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 심판자가 아니다. 질문은 교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교사 주도의 수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질문 형태에 따라 수업 참여 구조도 달라진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좀 약간 설명이 좀 길어져갖고 앞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 교수학습 활동 구성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지식 중심의 교육과는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뭐냐면 표현 방식에 따라서 뭔가 학생을 참여시키려는 또 배제하려는 그런 것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설명식 수업이나 그 다음에 뭐 여기 내러티브 수업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문답학습 수업 과정에서 지식 중심의 수업이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 뭐냐면 이렇게 학생들 참여시키는 수업도 할 수 있다. 표현 방식이 있다. 뭐 그 내용들이요. 자, 이것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역사 수업에서 교사의 인지 특성과 학생들 수준을 고려하고 학생들 어떤 상태를 고려해서 하는 교수 학습 활동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면 교사가 주로 고민하는 이제 부분은 교과 내용에 대한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이해시키려 한다. 그 역사 교사도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용해 학생들의 이해에 돕는다.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역사학자들은 자료의 진실성과 사실을 밝혀주는 가치에 중점을 둔다. 근데 역사 교사들에게는 자료의 이러한 속성들과 그건 배경 정보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이제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리고 수업에 활용하는 데 관심 있죠. 연구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료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가. 자료의 왜곡 없이 발췌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가. 자, 이들 자료를 교육과정의 주제와 관련지어 수 있는가를 훨씬 중요한 관심사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사가와 역사교과의 자료의 이제 관점의 차이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련된 내용, 그걸 보면, 자,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 인식의 성격을 보는 관점이나 역사 교수 용어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수업의 교수 학습 활동 구조에
보게 된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교사의 이제 역사 그 이적 특성과 학생들의 이제 이해 이게 합쳐갖고 이제 교수 학습 활동에 이렇게 뭐냐면 그 관련된 내용 활동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례 연구가 있어요. 신라의 삼국통일에 나눈 교사 두 명의 수업이 있는데 요 내용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세요, 이거는요. 그래서 관련된 사례들은 각자 읽어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두 명의 교사는 모든 신라의 삼국통일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외세를 끌어들였으면 평양 이북 특히 만주 지역을 포기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교사들은 삼국통일 긍정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의 성격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관점을 봐야 할지에 대한 교사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삼국통일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수업에 반영하는 방식 역시 서로 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신라의 삼국통일.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수업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건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사 수업에 이제 교수학습 활동에 미친 영향. 그러니까 이적 특성이나 학생들 이해 방식이 미치는 그 내용이 네 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문이나 교과의 성격에 관한 관점의 차이도 교사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있는데 위에 내용을 좀 읽어보면 거기에서 거긴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중복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몇 가지만 이제 딱딱 얘기하고 중복된 내용을 빼줬으면 좋겠는데 이 논문 자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거와 데이비스는 12명의 역사교사 수업을 분석한 다음 이를 역사 및 역사적 사고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구분하고 그 가운데 대표 양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러니까 메더디스, 줄리, 조든 이 세 명이 이제 각각 개인의 교수학습 방법이지만 또 대표적인 또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교사들 세명의 자료 읽기에 대한 분석이 있다. 자, 첫 번째 경우. 자, 첫 번째는 메더디스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역사적 사고에 대한 구성적 접근을 중시 여기는 메더디스는 역사적 분석과 해석을 강조했다. 자, 이런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 관심을 가졌다. 메더디스는 자료에 들어있는 저자의 가정과 어, 관점, 자료 서술이 대상이 되는 계층, 자료가 만들어진 환경이나 맥락, 테스트의 목적도를 중요한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서브 테스트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그 경우. 그래서 메르디스와 관련된 내용이고, 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역사를 좀 재밌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야. 그래서 이런 교사들이 되게 이제 많죠. 예. 그래서 이런 교사들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자, 역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로 생각하는 줄리는 마음이 끌리거나 좋아하는 자료를 관심을 쏟는다. 줄리는 재미있고 정확하고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를 구성된 자료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명확하지 않고 논쟁이 많은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는 그 얘기는 제외시킨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료 읽는 것을 즐기고 자료에 빠져들지만 서브 텍스트를 읽지 못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에피소드 위주로 재미로 하다 보면 여기 뭐냐면 거기 이야기에 있는 이 서브 텍스트 숨어있는 의미나 배경 이런 것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저자의 자격, 왜곡, 연대, 자료의 형태에 만들어진 곳, 만들어진 맥락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의 관점에 빠져 다른 해석을 하지 못했으며 맥락적으로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드는다. 자, 맥락적이라는 거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자료를 이제 이해하는 게 힘들다 그거죠. 근데 자료를 대강을 읽고 주요 아이디어를 요약했으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제한적인 코멘트 해석을 하고 그 자료가 중요한 건지 결정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줄리는 역사 자료가 신뢰성만큼 흥미나 가독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조든 유형이에요. 조든. 음. 자, 조든 유형은 이제 역사의 어떤 사실 정확성, 팩트의 정확성을 한 거죠.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메더디스는 어떤 팩트를 둘러싼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어, 사실의 정확성을 따지는 거야. 팩트만 따지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 자료들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하지 않으며 자료의 이야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
자료 내용에 대한 맥락적 분석 필요는 인식하지만 맥락적 요소는 실제 탐구하지 않는다. 맥락은 학생들의 자료를 사용하기 이전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해주는 구실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일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학생들을 위해서 선택과 해석한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이제 교사들은 역사자와 역사 사고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잘 활용하게 되는데, 자, 이렇듯 자료의 가능성과 맥락을 탐구하기 위한 관심과 자료의 취급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자, 이는 꼭 자료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교수 학습 활동과 하나에 따라서 연결된다. 자, 메더디스처럼 자료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중시할 경우에는 학생 활동 중심으로 하고 다양한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죠. 수업 방식이. 그 다음에 조든처럼 사료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의 맥락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료 해석에 비중을 두지만 해석에 대한 다양성보단 적절성, 절절성.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뭐냐면 통하는 의미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사가 이제 설명하는 위주로 나가겠죠. 그래서 교사가 해석을 학생들 전달하는 교사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 줄리처럼 자료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료는 해석이나 맥락적 이해 대상보다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끌어들이는 어구요 같은 수단, 촉매제 같은 구실로 보조적 수단을 보조적 수단이다. 자, 이 경우에 자료의 내용은 교사위에 전달될 수 있고 학생이 스스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쭉 얘기하는 건 이제 인지적 특성 구성 요소 얘기하고 그 안에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 역사 교육과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이해에 대해 있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인 또 요소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지적 구성의 요소가 학생 역사 수업 내용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6가지 정도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 수업의 교수 학습 활동 영향에서 이런 인지적 특성과 그다음 학생들의 이해 등등이 합쳐가지고 역사 수업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이렇게 중복된 것도 되게 많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맺은말 넘어가기 전에 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아니, 90번 너무 많이 했다. 그 첫 번째 인증번호는 13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 13번입니다. 자, 맺은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보통 수업 전반에 계획하는 건 교사이다. 동일한 교육과정 안에서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실제 수업은 교사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는 교과 교육의 목적, 수업 내용의 해석, 학생들 이해 등을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수업성 설계한다. 여기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은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역사 수업에 영향을 미친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무엇이고 그 특성이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교사 인지적 특성의 구성원 요소도 크게 이제 3개로 분류할 수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야. 역사 교과 지식, 역사 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 이렇게 3가지 요소 구성돼 있죠. 이거 기출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인지적 특성 3가지 쌓으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이 요소는 역사 수업에 별개로 작용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그러니까 요거 3개가 각각 떨어져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연관을 이제 지으면서 한다는 거야. 유기적으로. 자, 그다음에 역사 고가 지식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 지식이죠. 예. 그래서 이 외에도 맥락적 지식과 인식적 지식도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역사 교과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사실에 대한 내용 지식이다. 내용 지식은 역사 사실을 전달하고 적절한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내용 지식이 역사를 보는 관점의 역사적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 교육관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은 어, 여기 2개의 이제 역사 교육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역사교육관을 중심으로 이루는 것은 역사를 왜 가르치고 배우는지에 대한 생각이다. 역사교육관은 역사의 사실에 대한 인식, 즉 역사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 내용들 되게 중요하죠. 네,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여기가.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교수 학습 유형이 달라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4가지 유형을 나눠지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수 학습 유형이 달라진다고. 이 관련된 내용이 검은 책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어, 주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제 뭐냐면 교사에 대한 이적 특성이 이제 미치는 게 학생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학생에 대한 이해는 역사 이해 능력과 역사에 대한 관심도 포함된다. 그래서 학생들 역사 이해 능력은 인적 발달 수준의 분야, 역사 이해 단계 분야에 따라 수업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일정 연령대에 나타나는 일반적 정서적 형상인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 환경에 비롯된 것에 따라서 판단도 수업 영향에 미친다. 그래서 역사 수업의 전체적 틀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역사 인식을 심어줄지는 교사의 생각이다. 그 역사 수업은 어느 과목의 수업 못지않게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 구성도 되게 중요하다 그거죠. 그것도 이제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죠. 따라서 역사 수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교사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교과서와 수업 내용의 관계를 볼 때 역사 수업은 크게 교과서 내용의 순서에 따른 수업과 교과서의 재구성을 하는 수업. 요거는 이제 역사 수업의 재구성에 미친 영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교사가 내용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업,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할 경우가 많고요. 이는 교사의 내용 지식이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큰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자, 역사에 대한 풍부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역사 사실을 전달하는 데 적절한 자기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에 반해서 충분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사, 주로 이제 상치 과목 교사들, 비전공자들 이제 해당하겠죠. 자, 이런 교사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거나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수업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이제 흔한 말로 이게 읽어주는 교사들 있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 역사교사의 인재 특성은 교수학습 활동 설계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 교사는 교사의 교육관이나 그다음에 역사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에 따라 달려선다. 자, 이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설계, 요거는 앞에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역사 수업이 교수와 학습 활동에 미친 영향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인재 특성하고 어떤 학생에 대한 이해 등등이 합쳐가지고 이 교수학습 활동에 이제 딱 달리 설계한다는데 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예를 이제 를 요약하고 있어요. 보면 첫 번째는 역사 수업을 통해 지나간 사실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구체적인 어떤 역사 사실 위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며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자, 이런 수업은 학생 활동보다 교사 활동 위주로 구성됩니다. 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역사는 하나의 해석이며 학생도 역사 수업에 따라 이를 알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학생 활동을 강조한다. 자, 이런 수업은 다양한 내용보다 자료 위주로 구성되며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등 학생 활동 중심이 있다. 요거 내용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경복궁에 그 관련된 내용 있죠. 그 14년 기출문제, 예, 경복궁의 체교사 관련된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 네. 그래서 요 내용이. 그래서 요거 외워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교사의 인적 특성 관련된 내용은 이제 끝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오리엔테이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동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잠깐 이제 목차를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세 개의 이제 요소도 구성이 돼 있어요. 세 개 단원으로 세 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민족과 세계 인식과 역사 교육 관련된 내용인데, 포스트 모던 역사 이동과 민족의 논의와 역사 교육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원적 세계와 아시아, 그 동아시아. 그래서 이제 요런 국가사, 지역사, 세계사 뭐 이렇게 해서 뭐 있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에 이제 세계사 교육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중구난방으로 적혀 있고 논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주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는 좀 맞지가 않아. 그래서 객관식 시기 때는 오리엔탈리즘 관련된 논의들이 막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관식에서는 이렇게 냈다가는 이제 채점하기 되게 힘든 구조야.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보고요. 요게 이제 중점을 보고 이제 할 거야. 상호 이전성 심화 과정의 세계사 관련된 내용 있죠? 요 부분은 예전에 간접적 접근 방법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고 중간에 이제 뭐 방구사 같은 내용도 있어요. 요 내용도 이제 그것만 이제 좀 중점을 좀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발췌독을 하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끝나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1시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3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방송을 할게요.